안녕하세요. 싱알못입니다. 손 씻으셨죠?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매매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종가 베팅을 개선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방식의 이제 매매 방법인데요. 종가 베팅은 오버나잇이라는 약점이 있어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죠? 대신에 갭상승이라는 달콤함이 또 있죠. 근데 이제 시초가 매매는 그런 달콤함을 배제하고 갭상승은 안 먹겠다. 근데 오버나잇의 리스크는 줄이고 싶다. 라고 할 때 전일의 종가에 매수하는 대신에 당장 오늘의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고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 실전 투자 대회나 이런 데서 시초가 매매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략을 알아보면 조건은 전일 거래대금 상위 50 종목, 그러니까 전일 핫한 종목, 그죠? 그 다음에 예상 체결은 이제 오늘 시초가의 예상 체결가가 갭상승이 2.5%에서 7.5%까지가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예상 체결량은 동시호가를 말하는 거예요. 장전 동시호가의 예상 체결량은 10만 주 이상은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동시호가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일 종가나 시가 저가 중에 맥스값 혹은 조건에 따라서는 전일 저가를 보고 그걸 하회할 경우에는 물타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수 단계에서는 물타기와 손절을 하는 감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 매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매도 단계에서는 1차는 4%에서 50%를 매도를 할 것이고 그 이상이 되면 트레일링 스탑으로 감시를 하다가 2% 정도 밀리게 되면 고가 대비 2% 정도 밀리게 되면 매도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4%에서 50%를 팔겠다. 그다음 휩서 타이머라는 걸 둬서 이게 매수 단계의 손절을 하회하더라도 약 90초 정도는 기다려 봤다가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때 매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매수의 비중은 여기 나오는데요. 4대 3대 3이에요. 그럼 1차 매수는 당연히 시초가의 40%를 매수를 하겠다는 거고 2차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건, 물타기 조건을 만족하면은 30%를 매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 3차 매수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물타기를 했는데 다시 오늘의 시가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 3차 매수를 나머지 30%를 매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매도 단계의 손절매, 그러니까 평단가 돌파는 1.5%, 매도 단계의 손절매는 마이너스 1%, 최종 이익은 10%. 자, 이렇게 되고요. 종목 검색을 할 때는 시가 매매라고 하는 종목을 이 종목 검색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가 매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시가 매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매매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현재가, 거래대금 상위 50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전날에 장대 음봉을 피하자. 그러니까 장대 음봉으로 거래가 핫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종목들은 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 체결가는 2.5%에서 7.5%, 그 다음에 예상 체결량은 10만 주 이상이 된다. 10만 주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의 그 거짓된 이 예상 체결 등락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피하자는 거예요. 예상 체결 거래량이 적어도 10만 주 이상이 되면 적어도 거짓은 아니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 당장 지금 오늘자 검색 결과가 대림제지가 나와 있네요. 대림제지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 딱 봐도, 그죠? 딱 봐도 크게 상승을 한 게 보이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오늘 시초가에 시가가 6.98%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저가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시초가 매매에서 장대 양봉이라 하더라도 아래 꼬리가 길게 되면 일단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6.98%에 1.74%니까 5%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걸려서 손절을 했겠네요. 그죠?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일봉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봉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분봉에서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봤더니 일단 털리기 이전에 여기가 털렸네요. 그죠? 털리기 이전에 상승을 했어요.
무려 17%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7%에서 17% 상승을 했으니까 적어도 10%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 건 확실해요. 따라서 털리진 않았겠네요. 그러면 털렸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얘는 1765원이고 얘는 저가가 1750원이에요.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1750원이 1.74면 1765%는 2%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털렸겠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서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 털렸을 경우에는 그게 그대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4%를 돌파하게 되면 반을 팔고 그 다음엔 트레일링 스탑에 의해서 팔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백으로 갈 때 종가로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0일자를 조회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종목이 나오는 이게 20일자죠. 자, 20일자는 얘는 보니까 털렸네요. 그죠? 털렸는데 위로 보니까 시가하고 고가하고의 차이가 1.5% 이상이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손절을 하겠네요. 그죠? 웰크론을 봤더니 얘는 뭐 밑꼬리가 없어요. 음봉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봉일 때는 윗꼬리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양봉일 때는 요 밑꼬리를 봐야 돼요. 얘는 밑꼬리가 거의 없으니까 얘는 그냥 성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8호는 윗꼬리가 길어요. 그죠? 윗꼬리가 긴 걸 보니까 얘도 성공. 무려 11% 정도의 차이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는 위로 올라갔다가 그죠? 시가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확인을 해볼까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윗꼬리, 음봉 윗꼬리가 있으면 좋죠. 이게 길면 길수록 좋아요. 자, 국제약품을 보겠습니다. 얘도 오케이. 자연과 환경 밑꼬리가 길어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분봉으로 가서 확인했더니 자연과 환경도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죠? 자연과 환경도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진 게 크지가 않다. 여기서 보면 그죠? 생긴 게 별로 크지가 않아요. 윗꼬리가 보니까 이게 4%에 마이너스 4%면은 꽤 큰데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볼게요. 이게 3분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3분봉으로 보시면 전날 크게 상승하지 이때 떨어졌네요. 이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털렸네요. 그죠? 최종적으로 보니까 얘는 밑꼬리가 길어가지고 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얘는 털렸고 KM제약 보면은 얘는 뭐 오케이. 그다음에 한송네오텍 얘도 오케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 빼놓고는 크게 털린 부분이 없으니까. 얘 빼놓고는 크게 털린 부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9일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19일자는 바른손 ENI 19일. 얘는 쏘쏘 5% 정도니까 크게 이익은 못 받겠네요. 그죠? 한 3% 정도 이익을 봤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9일이니까 밑꼬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익을 봤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일주일차 보든가 18일자는 이제 검색 종목이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날 종목 검색을 통해서 나온 부분에 대한 이런 조건에 의해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다. 자, 그런 상태에서 소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 들어가 보시면 소스는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타이머를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항상 타이머예요. 타이머. 시초가 8시 59분 25초가 되면 일단 마스터 정보를 클릭을 합니다. 얘를 클릭해요. 그리고 마스터 정보를 가지고 오고 30초가 되면은 종목 검색을 클릭해서 아까 말씀드린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비활성화 시키네요. 그럼 결국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스터를 먼저 눌러라. 그 다음에 종목 검색을 해서 대림제지라는 걸 가지고 온 상태에서 얘를 비활성화 시킨다는 거예요. 언제? 59분 30초에. 비활성화 시키는 이유는 이 봉이 있죠, 봉.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일봉전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영봉과 영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0으로 바꾸시고요. 0으로 수정하고 얘도 영봉으로 수정을 해서 여기 전략관리에
여기다가 넣으실 때는 영봉인 상태에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영봉인 이유가 뭐예요? 9시가 되기 전에는 일봉이 아직 생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여전히 영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오늘의 봉수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행이 되면은 전날에 핫했던 종목 중에 예상 체결가가 2.5%에서 7.5%인 종목을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초가 되면 이 i6에다가 9를 넣어주고 타이머를 돌리네요. 데이 프라이스를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요. 전날 종가, 시가, 저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고 나서 세팅을 하게 됐죠? 여기다가 가지고 와서 싹 세팅을 해줍니다. 여러 종목이 있으면 짝짝짝 세팅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52초가 되면은 모니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시간 체결과 그 다음에 실시간 호가 정보를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9시 되기 전에 56분이 되면은 가지고 온 모든 종목들을 다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는데 시장가로 매수를 할 거고요. 40%만 매수를 할 거예요. 시장가로 매수를 할 거고 40%만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9시가 되면은 스타트를 하게 되고 10시 59분 즉 11시 되기 직전에 모든 종목을 팔아버리고 종료를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 프라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프라이스의 타임아웃이 나게 되면 그죠? 데이 프라이스의 타임아웃이 주기적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1.3초가 되면 여기 보시면 어딨죠? 여기 보시면 1.3초. 얘가 1초거든요? 1.3초마다 한 번씩 딱딱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여기서 리퀘스트 이 종목 코드를 순회를 하면서 1.1305 과거 주가 조회, 그죠? 기억나시죠? 예, 이거를 조회를 하게 되는데 과거 5일만 가지고 올 거예요. 과거 5일치만 가지고 오는데 그때 아직 장전이므로 가장 최신 정보, 엔카운트, 그러니까 5개를 가지고 왔으면 4가 되겠죠? 가장 최신 정보의 시가와 저가와 그리고 종가, 시가와 저가 종가를 가지고 와서 HIJ에다가 뿌려주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만큼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종목을 다 뿌려주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걸 하고 모든 종목을 사야 되겠죠. 모든 종목을 삽니다. 모든 종목을 살 때는 시장가로 전부 다 매수를 하고 비중 계산을 해서 40%만 매수를 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팔겠죠? 거꾸로. 예. 언제? 나중에 11시 되기 직전에. 그 경우에는 또 시장가로 매도를 하게 되겠죠. 전부 다 시장가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가 되냐면 실시간 체결 정보가 날라왔을 때, 그죠? 실시간 체결 정보가 날라와요. 실시간 체결 정보가 날라왔을 때 오토 바이셀을 호출한다. 그 오토 바이셀에서 이제 전략이 드러나는 거죠. 매도 전략이. 시가에서 40%의 1차 매수를 하고 전일 종가, 시가, 저가 중 제일 큰 돈까지 밀릴 경우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저가까지 밀릴 경우 30%의 2차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한다. 2차 매수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다시 시가를 돌파하게 될 경우 나머지를 30%만큼의 3차 매수를 해준다. 평단가가 1.5% 이상이면 매도 구간 1차 구간 4%까지 관망한다. 그죠? 그 다음에 4%죠. 4%를 돌파할 경우 50% 매도 후에 TS 감시를 시작한다. TS 구간에서 고가 대비 2%를 밀릴 경우는 전량을 매도한다. 이게 그냥 전략이에요. 이게. 그럼 쭉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와 종가하고 시가를 가지고 고가를 가지고 오고요. 금일 고가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그 전략인데 만약에 오늘 시가가 전일 시가보다 크면 그죠? 이해하시죠? 그때는 이 HIJ 중에 제일 큰 값, 요 맥스값, 요거 중에 맥스. 엑셀 펑션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그걸 가지고 오면 엑셀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가지고 오면 물타기 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전일 저가를 물타기 가격으로 세팅을 해줘요. 그 다음에 평단가 계산해주고 만약에 매수 단계면
현재 물타기 가격 아래로 내려갔느냐? 내려갔으면 혹시 돌고 있을지 모를 휩스 타이머를 종료시켜주고,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30% 비중만큼의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30% 비중만큼의 물타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럼 1단계가 되니까 1단계인 상태에서 시가를 다시 돌파할 경우에 3차 매수를 한다. 30%의 3차 매수를 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손절은 좀 복잡해요. 손절은 좀 복잡한데 마이너스 5%라는 최종 손해율을 하회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게 되는데 바로 손절을 하지 않겠다. 이때는 바이페이스가 3인 경우에만 손절을 하겠다. 그렇지 않고 3인 경우에는 타이머를 하나 돌릴 거야. 휩서 타이머라고 하는 걸 하나 돌려줄 거야. 근데 이 휩서 타이머의 시간은 여기서 조절을 하게 되겠죠. 휩서 타이머 제가 90초를 세팅을 해놨으니까 바로 안 팔 거야. 일단 기다려 볼 거야. 그래서 휩서 타이머가 타임아웃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휩서 타이머가 타임아웃이 되면은 요게 수행이 되는데 바이페이스를 3으로 만들어줘요. 그죠?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요? 바이페이스가 결국 3일 경우에만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90초를 기다렸는데도 하회할 경우에는 그때는 팔 거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뭐냐면은 1.5%인 평단가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혹시 돌고 있을지 모를 휩서 타이머를 스탑시켜주고요. 그죠? 스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매도 단계로 갑니다. 매도 단계로 가서는, 자, 매도 단계에서는 매도 단계의 손해율은 마이너스 1%를 하회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고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 매도 구간인 4%를 넘는지를 확인을 해서 넘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셀페이스 0인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아침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4% 정도는 그냥 우습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관망, 일종의 얘도 휩소 구간을 버텨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그때는 전일 대비, 다음 단계는 뭐예요? TS 구간이네요. 그죠? 전일 대비 고가율을 계산을 해서 2% 정도를 밀릴 경우에 그때는 팔겠다 이거죠. 역시 시장가의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최종 이익률인 10%를 넘게 되면 그때 매도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기 나온 시나리오대로 또 여기 나온 세팅된 금액 세팅되어 있는 이 파라미터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추가 파라미터로 인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빠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 다트, 다트라는 게 다트 사이트 기억하실 거예요. 8장에서 다뤘었죠. 그죠? 기본적 분석. 근데 그게 API 부분만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오픈 다트라는 사이트로 독립을 한대요. 예, 그래서 이게 3월 31일까지만 이전 방식의 API가 유효하고 3월 30일 이후부터는 이 세 방식의 API만 유효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범 서비스를 1월 21일부터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전의 인증키를 이 새로운 오픈 다트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공지사항 바로가기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제가 그 바뀐 이후에도 잘 될 수 있도록 즉 오픈 다트 API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 이전에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께서는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받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이 꼬이네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 정도가 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전국이 시끄럽죠.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손도 잘 씻으시고요. 이제는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이용한 존버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